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해피 시그널이라는 책입니다. 모치즈키 도시 타카지움, 박정희 몽김, 도서출판 너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작은 우연을 최고의 행운으로 바꾸는 해피 시그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핵심은요, 해피 시그널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해피 시그널을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해피 시그널을 포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요, 공통되는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우연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행운이 따르는 우연을 살려서 현재의 자리를 이루어낸 사람이 많습니다. 이나모리 가스오는요, 고속 선반용 세라믹을 개발했지만 유통망이 없어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출장 비행기에서 우연히 선반 판매를 하는 회사의 부사장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회사와 총대리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요, 경제인의 종말이 영국 총리가 되기 전의 윈스턴 처칠에게 높게 평가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드러커는요,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을 때 독일에서 알고 지냈던 여성을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제외한 것을 계기로 결혼을 했습니다. 행운의 우연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자 망연히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뉴욕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지인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연이긴 합니다만 마침 경영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서 교수진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곧바로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운이 따른다, 시기가 좋았다, 시류를 잘 탄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것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실력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놓친 생각지도 못한 기회의 씨앗, 해피 시그널을 깨닫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행운을 따른다기보다 행운을 잡기까지 기회의 씨앗을 뿌리고 도전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단지 몇 번의 시도로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라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시기를 놓치거나 실패를 하는 와중에 우연히 여러 기회 중에 하나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해피 시그널은 매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일인데도 이상하게 오늘은 신경이 쓰인다. 최근 뭔가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관심이 가는 정보가 귀에 들어온다. 한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 문득 떠올랐는데 우연히 제외했다. 이때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언가 이 정보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 하며 이리저리 생각해 보는 것과 단지 우연히 겹쳤을 뿐이다 라고 흘려버리는 것과는 그 정보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나 배움은 전혀 달라집니다. 반대로 그다지 달갑지 않은 일이 몇 번이고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상사가 싫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어서 이직했는데 이직한 곳의 사장이 이전 상사와 같은 타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그런 타입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유독 내 주변에만 모이는 것일까? 나는 정말 운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꿔서 생각하면요, 그것은 왜 그런 사람만 불러들이는지 뒤돌아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계기로 배우고 바꿀 수 있게 된다면요, 그러한 상황도 해피 시그널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요, 장기적인 시야로 보면 쉽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나쁜 운을 장기적으로는 행운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행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활용하지 못하고 반대로 화를 초래하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척이나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지금의 힘든 상황을 좋은 소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운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거기서부터 일이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까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도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할 수 있는 일을 확실하게만 하고 있으면요, 한꺼번에 운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는 더욱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시그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인생은 더욱 멋지게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행복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에는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실패하거나 무엇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부상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불운이 반복되는 경우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내게는 절대 기회가 없다. 나처럼 운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때야말로 행운이나 기회가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그 힘든 상황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예정대로 행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해피엔딩을 장식하기 위한 극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먼저 지금까지의 자신의 불운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언뜻 보기에 불운처럼 생각되는 것 속에 진정한 행운과 행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나 되돌릴 수 없는 커다란 실패를 했을 때는요, 신으로부터도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더 좋은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상냥하게 가르쳐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요,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듯이 보이지만요, 사실은 천장이 아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천장, 즉,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해결책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은 막연하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이 바로 성공이나 행복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무모할 정도로 도전하면요, 더 빨리 완벽한 방법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안테나가 해피 시그널을 끌어당깁니다. 해피 시그널을 끌어당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요, 행복의 안테나, 꿈의 안테나, 기쁨의 안테나 등을 확실하게 여러 개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테나의 개수를 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확실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강력한 안테나를 세우면요, 더욱 강하게 해피 시그널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지 꿈이 이루어진다, 능력이 향상된다, 행복해진다, 성공한다와 같은 것에 강력한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요, 그 분야의 정보는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신문을 읽고 있어도, 잡지를 보고 있어도, 인터넷을 보고 있어도 그러한 말이나 정보에 자연스럽게 눈이 향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테마와 질문이 중요합니다. 목적이나 테마가 정해졌다면요,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질문인데요. 테마와 질문은요, 항상 세트입니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가 된다면 좋을 텐데와 같은 테마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질문을 하면요, 뇌는 자동으로 대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명확한 목적이나 테마가 있으면요, 명확한 질문이 생겨나며 명확한 질문이 있으면 마침내 적절한 대답이 도출됩니다. 직감이라는 것은 우연히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테마와 질문을 지님으로써 직감은 더욱 연마되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연 수입을 1억 원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다면요. 어떻게 하면 1억 원을 만들까 하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감이 번뜩이며 해피 시그널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무엇부터 시작하면 목표를 향한 지름길이 될까?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와 같은 목표를 향한 질문을 하면 행복으로 이끄는 구체적인 대답이 나타납니다. 운에는 파도가 있어서요,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운이 열려서 활기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개운기의 정점은요, 폐운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정점이라는 것은 시각을 달리하면요, 내리막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운의 정점을 조금이라도 길게 그리고 다시 개운기를 만들려면 항상 좋은 씨앗을 뿌려두어야 합니다. 한편 운이 닫혀 있는 폐운기가 지속할 때에는요, 결과에 대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씨를 뿌릴 시기 또는 땅에 양분을 주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운이 열려 있을 때는요, 굳이 바라지 않아도 결과가 나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은 씨를 뿌릴 시기다라고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내가 시험을 당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거나 기초를 다잡고 인맥을 만들거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너 달을 기다려도 결과를 맺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것을 미래에 대한 저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되돌아왔을 때 이자도 클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운의 파도를 이해하고 미래를 보아야만 해피 시그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왔다면요. 다음은 내 순서입니다. 모든 기회는 사람이 가져다 줍니다. 귀중한 정보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무언가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협력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인간관계야말로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법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칭찬을 하거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기운이 솟도록 하는 것, 험담을 하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은요, 상대가 얼마나 기뻐할 일을 할까, 즉,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법칙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요, 인생 대부분은 순조로워집니다. 돈이 없다고 해도 누군가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있고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운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써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고 부러워하게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야말로 하나가 되어 기뻐함으로써 자신에게 기회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는 자신에게도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이제 드디어 내가 나갈 때다 라며 기대함으로써 해피 시그널을 깨닫기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행운과 행복이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지도 않은 기회로 지금보다 더욱 풍족해지고 싶다. 멋진 만남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